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부총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그중 하나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걸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건 밤 9시 57분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30분 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에 반대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말리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반려해 보라고 하셨던. 그러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려달라고 부탁해 말한 것인지를 확인했고 최 전 부총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앉아있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집무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형식을 못 갖추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반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란 관련한 증인이 있었는데 최상목 전 장관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을 했는데 이진관 판사가 쪽지, 소위 쪽지 계엄 문건에 대해 집중 질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총리의 그동안 진술과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실제 행동이 다른 이유에 대해 기존 설명과 다르지 않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영상 좀 봅시다.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이 아니라 실무자한테 받았다. 그리고 접힌 상태로 받았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상 좀 봅시다.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접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옆에서 누가 줬다. 어떻게 줬다? 3번 접어서 줬다.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기재부 차관보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진술해 왔어요. 그런데 없는 줄 알았던 대통령 CCTV가 있었네? 그 영상 좀 봅시다. 윤석열이 주잖아. 펼쳐져서. 뭘 접었어? 그리고 뭘 안 읽어봐. 열심히 읽고 있어요. 계속 읽어요. 10초, 20초 계속 읽습니다. 자,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
자,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어요? 최상목 전 장관이. 자신의 기억과 CCTV가 달라서 자신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영상 바로 틀어주세요. 근데 CCTV가 달라가지고요.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저 문건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형광펜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받을 때부터 칠해져. 아니 누가 지시사항 출력해서 밑줄을 그어서 줘.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 형광펜으로 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읽으면서 그은 것처럼. 지금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흑백이어가지고 저기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요. 자, 읽으면서 그었겠지. 가져와가지고. 자, 게다가 자신은 안경을 써가지고, 안 써가지고 글씨가 안 보였다고 답을 해요. 저 때 들어봅시다.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 읽었다는 거야? 세상에 자기만 안경 쓰나? 평상시 안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시나 난시라는 겁니다. 설사 그날 안 썼다고 해도 근시나 난시 가까운 거 잘 보여요. 아까 CCTV도 보이잖아요. 예. 노안이어도 가까이서 보면 됩니다. 무슨 맹인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 봅시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는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실무자가 건네줬고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이진관 판사 재판 진행을 볼 때마다 지기현 판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식의 재판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진관 판사가 재차 물어요. 당신 이런 이유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물어야죠, 판사가. 당연히. 그러면서 덧붙여요. 당연히 법을 전공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꽤 충격적일 텐데 어떻게 다 잊어버렸냐? 네.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문건 내용을 확인해 보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비상 입법기구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의는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내용이 법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격을 준 내용이 생각이 안 나냐 이런 말인데 근데 최상목 전 장관 뭐라고 합니까? 이 당시에는 한국의 신인도를 더 걱정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야? 예?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게 국가 신인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니까 심지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공무원 주제에 헌재 위헌 판정 내린 걸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윤석열 복귀 가능성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신인도가 걱정됐는데 말이 되나 이게? 종합해보면 최상목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이 계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하러 지금 나온 건데 그리고 그때 그럼 한덕수는 뭐라고 했냐 그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이진관 판사가 저런 내용들을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돌이킬 수 없다. 최상목 자신은 이거 개헌하시면 안 된다. 국가 신인도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엄 관련 임무를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그거는 매우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계엄은 선포됐어요. 네. 계엄군이 곧 모든 관공서, 방송국을 언론사를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엄령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다? 그럼 그 다음 어떡하려고? 붙잡혀 가려고? 그럴 정도의 신념 강단 줏대가 있었으면 헌재 재판관 임명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실제 벌어진 일은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하면 국가 신인도 문제 생긴다 하고 반대 의견을 말했을 수는 있는데 돌이킬 수 없다 하고 계엄령 선포한 이후부터는 그 쪽지 소위 문건의 내용을 읽어보고 네. 이미 CCTV에서 읽고 있죠. 읽어보고 거기 보면 예비비만 완화해라. 그다음 국회 자금 차단해라. 비상입법기구 특히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세워라. 이거는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후속 조치예요. 이거 관련 회의를 하고 뭔가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면 명백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인데 전공을 법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판사가. 당신 법학을 했으니까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거 알지 않냐. 근데 이 충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잊어버렸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그 관련 회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간에 해제가 돼버렸잖아. 해제가 된 순간부터 이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건데 자기가 라고 했을 것 같고 근데 마침 국무회의에서 반대는 해놨으니까 반대했다는 말을 한 걸 다른 사람이 들었으니까 그 이후로 쪽지조차 못 본 걸로 하자. 쪽지 3번 접힌 걸로 하자. 그 이후 아무것도 안 한 걸로 하자. 하고 나서 그렇게 계속 주장이 왔는데 불사 CCTV가 있었네. CCTV가. 그래서 거짓말이 탄로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을 이진권 판사가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전 장관도 내란 주임무 종사 혐의로 저는 수사 기소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섰나 본데요. 황당한 얘기들 늘어났어요.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증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네, 요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전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씨는 원래 저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지경까지 간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나쁠 수 있구나. 네, 국민 생명 앞에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다 드러난 드러났죠. 거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A4를 갖다가 쪽지라고 얘기한 사람도 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정말 그게 쪽지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최상목이 쪽지란 단어를 쓰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쪽지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유행처럼. 네. 우리가 A4를 이걸 서류라고 하지 무슨 쪽지라고 합니까? 쪽지는 적어도 한 한 뼘 정도 되는 네, 네, 네. 작은 종이에 메모를 쓴 거. 그 정도를 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자기는 바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뭐 바로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네. 실제 CCTV를 보면 A4 문건을 받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은 예비비를 확보해라. 네. 국회 예산을 차단해라.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해라. 이 결국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그렇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초반부터 네. 쪽지고 나는 보지 못했고 접혀져 있었고 이런 너무나 이게 CCTV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 청문회라든지 탄핵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는 본인이 계속 이제 뭐 반대를 했다, 거부를 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반대를 했고 서명을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일을 했느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서명은 안 하지만 일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은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안 했죠.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환율이 치솟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반대했고 그다음에 한덕수에게도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까? 네. 뭐 이상민에게는 너는 예스맨이어서 너 못했지라고 막 반대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전 진짜 그 말씀하신 그 대목 최상목이 이제 저희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뭐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해서 마치 대단한 발언을 그거는 그냥 소음일 뿐이고 제가 그때 아마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알리바이용 발언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비난 가능성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게 한덕수는 그래도 자기가 나 이거 몰랐어. 이 종이 뒷주머니에 있었는데 아침에 뭐 다시 출근할 때 보고 알았어. 근데 거짓말인 게 CCTV로 드러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저 위증은 했습니다. 고의만 없을 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전략 전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CCTV가 나왔는데도 최상목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쪽지라는 이 어떤 톤다운을 시키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사실상 문건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습니까? 안 보이면은 진짜. 안경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 안 봐야죠.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 것도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기도 놀랬다. CCTV와 달라서 그러면 CCTV가 맞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건 가공할 수 없고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의 기억이란 건 조작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이론 방향대로 가공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뻔뻔스럽게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위증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왜냐면 알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계엄이 되더라도 적법하게 심지어 계엄이 발동되더라도 유일하게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게 입법부예요. 네. 국회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완전 위협하니까 내가 이걸 봤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거두어들으려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밖에 이 사람 앞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 접힌 것도 기억하고 그때 박선 의원이 한참 그 국회에서 어떤 세로로 접혔어요, 가로로 접혔어요. 맞아요. 지금 네. 제출한 거 보니까 주름이 없던데 그러면 뭐 다림질해서 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몇 번을 접었고 어떻게 한 거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네. 자기가 문건 받아가지고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는 거는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건 스스로 모순인 걸 알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한덕처럼 자백을 하던가 네. 왜 이런 초식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CCTV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네.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초반에는. 네 그러면 구체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발언,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발언이 그 이제 신빙성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3번을 접었고 쪽지를 뭐 어디다 넣었고 누구한테 받아서 바로 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에 CCTV가 안 나왔으면 계속 저게 진짜니까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은 거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이게 왜냐면 CCTV가 계엄 이 국무회의 하기 거의 직전에 이 설치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국무회의 장소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거짓말을 지어낼 때는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의 무게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짚어주신 대로 일관적인가? 구체성을 띄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종이를 3번 접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맞아. 그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는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의 말의 주장 끝에 그러면 이렇게 넣고 그래서 자기가 잘 못 받고 왜냐면 접었으면은 이 문건을 막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 말이 맞겠구나. CCTV가 없었으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진술이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거 웬걸 CCTV가 튀어나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는데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 기로에서 한덕수는 나 안 되겠다. 그냥 납작 엎드리자. 이거 잘못 시인하자. 최상목은 안 되겠다. 내가 한 말도 있고 이걸 뒤집으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냥 한번 그냥 끝까지 관철시켜 보자. 이 선택을 하면서 말이 꼬이고 스텝이 엉키고 지금 그러는 모습인 거죠. 변호사들을 더 서로 다른 로펌에 썼나 봅니다. 한덕수 변호사랑 최상 변호사랑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좀 봐야 되고 저는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을 왜 안 잡아들이는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 사람 이러다 지금 저기 김건희처럼 기억상실 얘기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모르겠다. 충격받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 끝나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김영민 의원이 휴대폰 바꾸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안 바꿨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여주면서 바꾸지 않았냐 했더니 바꿨다. 고장이 나서 바꿨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심칩만 갈아 꼈다고 했던가요? 뭐 하여튼 황당한 옛날 휴대폰 내가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꾸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폰하고 지금 폰 같이 있으면 안 바꾼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그 당시 되잖아요. 논리가 진짜 또 황당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렇다라고 이제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불리한 데 있어서는 더구나 CCTV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이제 수사를 세게 지금까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너무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은 사실 이 배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 새벽에 뭘 했습니까? 경제 수장들을 다 불러다가 새벽에 회의를 했어요. F4. F4 회의라고 지칭되는. 그런데 그게 무슨 환율 방어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 꽤 어렵죠. 새벽에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시급하게. 그 쪽지랑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예산 차단해? 예산을 별도로 그러면 비상 입법기구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돼? 그러면 하는 총재도 필요하고 금감원장도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되니까 이 꼬리를 딱 자르려고 못 봤다 안 봤다. 근데 그 문턱에 본인이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 거짓말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꼬이고 꼬일 대로 다 이 말을 판사뿐만이겠습니까? 국민이 일반 시민이 아마 초딩도 믿지 않을 겁니다.